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문법이 안 되면은, 등업이 안 되거든? 진짜로. 문법이 제일 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 1번부터 45번부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법, 모의고사 문법에서 압축된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문법 영역 자체가. 문제 있죠? 자료 주죠? 보기 있죠. 그치? 수능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비문학도 지문 안에서 자료에서 보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연습 분야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문법은 외워야 되잖아. 그쵸? 뭐 선생님은 적어주는 거, 뭐 예외 문법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보고 파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제일 쉬운 거고, 제일 쉽기 때문에 문법은 틀리면 안 되고, 문법이 안 틀리면 등급이 올라가죠. 적절하지 않은 것. 농부들이 피땀으로 읽은 논밭에 가을이 왔다. 이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오면 포도가 송이송이 연그러갈 것이다. 자, 기억은 두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되었으므로 융합 합성하다. 이거 윗글을 바탕으로 되어 있었네요. 윗글을 좀 봐야 되겠네. 들어오시오. 녹화 중이에요? 네. 얼른 들어오시오. 인천대는 왜 갔대? 아니, 잘못 내렸어요. 인천대 가려고? 뭐 인천대 나쁘진 않아요. 문과. 문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내신 아니에요? 이거 뭐 내신이잖아. 니들 문학 나간다며. 18년도 나와요? 네. 16년하고 18년이라고. 17년 아니에요? 난 18로 들었는데 아니야? 나 지금 18 아니야? 욕하지 마시오. 18년도. 자, 어쨌든 뭐 복귀는 해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를 말하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어근 두 개가 합쳐진 게 합성어. 분류 기준으로 몇 가지 나눌 수 있다. 첫째, 합성명사, 합성부사, 합성동사 등과 같이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뭘로 나눴습니까? 품사로 명사, 부사, 동사. 예를 들어 불꽃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 곧잘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부사, 힘쓰다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이다. 자,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합성어를 만들 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자, 통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비통사적은 그렇지 않은 거. 자, 그러면 합성 명사는 어디에 해당될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죠. 그치? 우리가 문장 쓸 때 명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체언 바로 쓸 수가 있거든. 합성 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사적 합성어. 왜?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주니까.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연결어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없으면 비통사적.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힘쓰다 라고 되어 있죠. 힘쓰다 같은 경우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 그렇죠? 힘을 쓰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조사 생략된 형태로. 자, 둘째,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같이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등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앞뒤, 오르내리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가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이런 것을 대등합성어. 종속은 뭐가 되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휩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종속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는 합성어. 돌다리, 산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는 뭐 손수건도 마찬가지지. 그치? 우리가 손수건 하면은 수건 의미가 강하죠? 그런 것들이 종속합성어. 한편 융합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분께 춘추를 여쭤보았다. 이게 원래 봄춘자와 가을추죠? 에서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융합합성어.
셋째 A 묶여있고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 제를 기준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 명사가 결합한 산나물, 부사, 부사가 결합한 실룩셀룩,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그만두다. 그러니까 네가 먹고 있는 그 만두 내 건데 그 만두가 아니고 연결음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뛰어가 미안해요. 가끔씩 드립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직업병이야. 이게 말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남아. 지문 분석 막 하다가도 어느 한 특정 딱 문장을 보면은 막 노래가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연결음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건이 결합한 뛰어가다 등과 같이 국어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을 딴 합성어. 반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접칼. 이거는 접다칼이잖아. 그치? 접다칼인데 만약 이 접칼을 통사적 합성어를 만들려면 접은칼, 뭐 접어칼 이렇게 접은 칼로 해야 되겠죠? 칼은 체온이니까 그치? 관용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이 바로 어간 뒤에다가 명사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야. 연결함이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굼줄이다. 굼다 줄이다.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척척박사 등과 같이. 그쵸? 원래 부사는 뭘 꾸며줘요? 체온 빼고 다 꾸며주는 게 부사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예요. 척척박사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땀,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됐으므로 융합합성어 맞죠? 새로운 의미 나오는 것은 융합합성어. 논밭, 디귿은 합성명사로 맞고요. 선행어근, 후행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아이고 뭐야 미안 디귿이네. 그래서 이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오면 포도가 송이송이 연그러갈 것이다. 봄비, 디귿 합성명사로 선행어근이 후행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맞죠? 봄비 하면은 비의 어떤 주된 의미가 있잖아. 3번 기역과 리을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그럼 확인해주면 되죠. 피땀 맞고요. 송이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자, 이 송이는 뭐니? 송이는 자, 명사라고 치자. 명사라고 칩시다. 명사라고 치면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근데 여기는 송이는 뭐 하고 있어요? 뒤에 연글다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면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지가 않죠. 그치? 앞에 있는 피땀 어때? 피 명사, 땀 명사, 피땀 뒤에 의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명사란 얘기잖아. 그쵸? 근데 송이가 뭔지 몰라주세요. 이 송이가 이 명사인지 뭔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가 지금 문장 안에 쓰이는 걸 보니까 뒤에 연글다 이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치? 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명사라고 한다면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을 거야. 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조사도 안 붙어 있어. 그 말은 뭐야? 얘 부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3번 틀렸네. 민유 맞았니 이 문제? 기억 안 나요. 그래. 잤니? 아니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 너 얼마나 나왔음? 저요? 응. 한 3 나왔음? 아니요. 숙제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숙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점수 잘 나왔는데. 자, 12번. 다음은 A와 관련된 학습지 일부. 자, 아까 A 부분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단어 또다시 결합 방식, 기역, 통사적 합성어, 다른 예, 니은. 자, 기역에는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들어가겠군. 맞죠? 그렇지? 만약에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그냥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너 그거 또 해? 다시 해? 또 하다? 다시 하다? 서술어 꾸미잖아. 그치? 그럼 둘 다 부사는 얘기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하루빨리를 넣을 수 있겠군. 틀렸네? 부사 결합 방식 가야 되는데 하루는 뭐예요? 하루는 이건 명사잖아. 그치? 2번이 틀렸다. 아이고 쉽네요.
13번 기억 리을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음운 변동은 뭐가 있습니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싸가지가 없는 거죠. 말이 이상하네.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맞네? 네 가지 밖에 없다. 예, 미안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래층에 커피숍이잖아. 2층에. 그쵸? 커피하러 왔는데 테이크아웃 해왔거든? 그래서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샷 추가되죠? 네. 그러면은 그 원래 커피에는 샷이 몇 개나 들어가요?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 3샷 주세요. 했는데 와서 얘기를 하기를 알고 보니까 테이크아웃에 2개 들어간대요. 그 이게 지금 샷이 5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나. 내가 원래 좀 커피를 진한 걸 좋아해서 저거 마시면 이제 또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창골이라는 그거 VOD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재미없더라고. 봤니? 봤어? 그 좀비 나오는 거죠? 조선 좀비, 그치? 장동건이 너무 잘생겼어요. 좀비가 너무, 장동건 좀비인데 좀비가 너무 잘생겼어. 몰입이 안 됩니다, 용순이 씨. 근데 현빈은 연기 잘하더라, 간만에. 현빈은 자기한테 조금 맞는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영화는 뭐 재미없습니다. 돈 아까워. 자, 어디 보자. 순서대로 되어 있고 4, 5번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적절한 것은 원래 없던 문이 새로 생긴다. 첨가. 첨가에는 뭐가 있어요? 니은 덧나기, 니은 첨가, 니은 덧나기, 된 소리 되기.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교체. 2개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진다. 탈락. 네, 그런데 2개의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탈락 중에 뭐가 해당이 됩니까? 자음군 단순화일 것 같다. 왠지, 그쵸? 2 의문이 합쳐져 하나 의문으로 바뀐다. 축약. 자, 적절한 것은 설날. 보면 돼. 뭐가 바뀌었는지.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이건 교체네. 첨가 아니다. 그쵸? 이미 첨가가 아니오시다. 자, 디귿 2개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진다. 노와 없을 되어 있는데, 자, 앞에 거를 봤을 때 2개 의문이 아니죠? 하나의 의문이 없어진 거야. 여기 해당 사항 없네요. 그 다음에 리을 축약인데, 앉히다. 네, 여기 지읒과 히읗이 티읕이 됐고, 끓이다. 얘는 해당 사항이 아니네요. 얘는 끓이다는 어디로 갑니까? 끓이다는, 디귿으로 가야 되겠네. 리을, 히읗, 겹받침이 있었는데, 히읗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합쳐져 있는 거. 자, 기역은 뭐였어요? 첨가. 그 다음에 니은은 교체죠. 구금약 한번 볼까요? 구금약. 얘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음운 변동을 순서대로 가야 돼. 그치? 먼저 구금약, 니은 첨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뒤에 새로 생긴 니은 때문에 앞에 나온 비읍이 바뀝니다. 구금약, 이렇게 됐네요. 교체. 자, 기역과 니은, 첨가 교체 들어가 있고, 얘 맞고, 그 다음에 물엿도 볼까요? 물엿도 봅시다. 처음에는 물엿 어떻게 돼요? 물엿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얘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앞에 모양이 이상하니까 음가 없는 니은을 넣어주는 거야. 소리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첨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나오는 비음인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물엿 하면서 시옷도 물엿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체네. 자, 첨가와 교체. 이것도 맞네요. 답은 4번. 동현이 맞았니? 이 문제? 잘했어. 수현이는 이 문제 맞았어요? 잘 모름? 기억 안 남? 네. 뭐 어딘가에 있겠지, 기억이. 그쵸? 민현 졸립니?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철수가 집에, 주동문, 사동문. 주동문은 주어가 하는 거, 사동문은 주어가 제3자에게 시키는 거지요. 이런 문장이 있고요. 순서대로, 순서가 아니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냥. 기역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전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사동전미사는 뭐가 있습니까? 사동전미사는 리, 히, 리, 기, 우, 구, 추, 요게 있죠? 집에 가다,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 가게 하다. 자, 연결 안 되지? 가이, 가히, 가리, 가기, 가우, 가우, 가추. 안 되네. 그쵸? 자, 여기서 이런 거, 사동전미사가 연결 안 될 때는 뭘 연결합니까? 게, 하다. 이거 연결하자. 그 다음에, 디귿의 사동문에서 사동전미사 대신 게, 하다를 사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디귿 볼까요?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이건 비문이죠. 이삿짐이 지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치?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자, 이거는 바꿔 쓰는 거야. 옮게 하다. 안 되죠? 그치? 그 이유는 뭡니까? 얘가 살아있는 애가 아니라고. 얘가 살아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 이 동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설명.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뀐 경우이다. 한번 볼까요? 철수가 철수를,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동생이 밥을 먹다. 동생이 동생에게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여기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이해됐죠? 부사어가 됐네. 틀렸네. 3번이네요. 질문. 간단하네. 동현이 맞췄니?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 다음에 15번 나옵니다. 보기 1은 중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 보기 2는 현대국어 사전의 일부. 보기 2를 참고하여 기역,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 중세국어 보면 바보. 현대국어를 보라고 얘기를 했죠? 현대국어 보면서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 뭐 관형사, 대명사 이렇게 있고요. 보기가 순서대로 되어 있네. 그치? 하나씩 까보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살이 어느 나라에 내리시도록 하려는가? 어느 똑같네 모양. 그쵸?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 체험을 꾸며주고 있네. 그럼 얘 뭐란 얘기야? 관형사란 얘기죠? 관형사. 자, 그러면 보기 2를 보니까 관형사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뭐 대명사 옛말 어느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부사 어느 상 부사 옛말 어찌 옛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체온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맞죠? 체온 수식하고 있지? 어느 나라의 나라 이거 꾸며준 게 있잖아. 기억은 보기 2에 어느 1과 품사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그쵸? 보기 2에 어느 1의 품사와 같다. 1번 설명 맞는 설명이죠. 도인이 이해되니? 2번을 또 볼까요? 어느 것이 굳어 군대가 부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자, 요렇게 또 수식 구조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어니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어니. 그쵸? 합해져 있네, 형태가. 자, 봅시다. 그런데 대명사의 옛말 해가지고 어느 것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니은은 보기 2에 어느 2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래요. 지금 형태상을 보니까 어느 것인데 요게 지금 빠지면서 요 모양입니다. 요게 지금 빠지면서 결합된 형태죠. 그치? 그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맞네. 설명 그대로. 2번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찌라고 되어 있죠. 어찌, 어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보나마나 어느 3이네. 어찌 옛말로 어느를 썼단 얘기네. 3번을 봅시다. 디귿은 보기 2에 어느 3으로 쓰여. 여기 맞죠? 뒤에 오는 용어는 수식한다. 뒤에 오는 용어는 어찌 듣겠습니까?
현대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럼 3번 설명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리을 미혹한 마음은 어찌 풀겠는가? 여기도 어찌 어느 되겠네. 그치? 어찌 어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기 2의 어느 1과 어느 3을 참고해 보니 리을과 어느 1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여기서 쓰인 어찌는 뭐예요? 여기서 쓰인 어찌는 뭡니까? 부사잖아. 뒤에 서술을 꾸며주고 있잖아. 현대국어 자체가. 그치? 네. 그리고 어느 1은 관형사 했잖아요. 네. 동현이 어렵니? 쉬운디? 그럼 4번도 맞는 거죠. 자, 우리가 1, 2, 3, 4번을 다 제꼈으니까 답은 뭐 5번이 되겠는데 얘가 왜 틀렸나 보자. 미음에 사용된 것을 보니 자,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어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족이 따를 종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어느 것을 어늘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네. 그렇죠? 자, 미음에 사용된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인 보기 1에 어느 1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틀렸잖아, 벌써.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왜요? 얘는요, 모양 자체가 어떻게 어느 것을 지금 합해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뭡니까? 뒤에 나온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할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합쳐있기 때문에 이때 어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는? 이렇게 가야 되지. 대명사로 가야죠. 어느 것, 어느. 동현이 이해되니? 쉽지? 어려워? 쉽다고 해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세국어 문제 풀 때는요, 중세국어 보는 거 아니야. 현대국어 보고,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서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박스에 나온 자료하고 비교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를 먼저 볼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세국어 문제는요, 중세국어 자체만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못 읽어. 학생들이 못 읽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항상 현대의 풀이를 줍니다. 그러면 현대의 풀이를 기준 삼아서 모양 이렇게 그 단어를 매칭시킨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현대국어를 통해서 보면 돼요. 자, 문학으로 점프. 문학이 몇 번부터입니까? 21번부터네요. 그쵸? 21에서 23번부터 되겠네요. 김정한의 어떤 유서, 현대소설이 되겠고요. 자, 문제 보니까 서술상 특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맥의미 파악이 있다. 22번은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형태 되어 있네요.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소설 읽을 때는 인칭 잡아야 됩니다. 1인칭인지 또는 3인칭인지 잡아야 되고, 묘사,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왜 싸우는가,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럼 뭐 잡히고,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어도 좀 끊어가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보자. 송로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더욱 심한 손해를 보았다. 원지본이랑 환지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로인의 경우는 도합 1510평 중 원지로 받은 것은 불과 400평 뿐이고 나머지 1110평은 말도 안 되는 박토, 산을 깎은 개간지를 환지로서 받았던 것이다. 죽일 놈들.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치? 제대로 못 돌려받았네, 그쵸? 그래서 지금 송로인이 죽일 놈들 빡쳤네. 자, 그러면 문맥의미 파악하기. 송로인은 자신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일로 분노하고 있다. 맞죠? 다시 지문. 송로인의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다. 환지. 환지는 이제 돌려주는 땅이란 뜻이고, 환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불평을 했다. 마을 환지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에 떠들었다. 꼭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돌려주려고 이렇게 좀 정했나봐요. 어떻게 돌려주는지.
진흥공업사의 땡땡 사업소 사람들도 그러고 그랬으리란 소문도 나돌았다. 자꾸 이제 이런 거 보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노래가 생각나.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뭐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병인가? 뭐 일부 그 의사들은 이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 뭐 귀벌레병? 이라는 증상? 그래서 그날 어떤 노래가 삘이 박히면 계속 귀에서 맴돌거나 입에서 맴도는 거 있죠, 그치? 소위 말하는 뭐 수능 금지송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이런 소문들이 맹탕,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가령 마을 환지위원들 가운데는 그런 억울한 변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또 환지위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덕을 본 셈이라는 얘기들을 미루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자,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기분들이었지만 그런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았다. 가뜩이나 오리엔탈 골프장의 경우와는 달라서 이건 바로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들이었다. 말하자면 다루기 쉬운 백성들로 잘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뿅뿅뿅뿅뿅. 소술상 특징 요약적 제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요약적 제시 플러스 분석적 제시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면서 서술자가 직접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송노인의 불평은 한 계단 더 비약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다. 늙은 몸으로 2달을 계속 관계요로에 부당 환지 시정을 호소하고 다녔다. 새로 나온 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마을 환지위원장인 이성복 동장에게는 무려 15회, 농업진흥공사 땡땡 사업소에는 6회나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허서였다. 시종일관 묵살을 당하고만 셈이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죠. 요약적 제시 들어가 있지, 그치?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도 들어가 있어요. 서술자계의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계의 편집자적 논평은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평을 합니다. 즉 이렇게 찾아갔는데 모두가 허사래요. 이거를 뭘로? 묵살을 당하고만 셈이라고 평을 했죠. 게다가 고속도로가 통하면 사람 왕래도 많아져서 송노인의 집에서는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란 매기입 이성복 동장의 말도 턱도 아니 헛나발이 되고 말았다.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들은 아무데나 설 수도 없고 또 고속도로는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을 시골 사람들은 길이 통한 뒤야 비로소 알았다. 모르죠. 옛날 사람들 고속도로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바로 길 넘은 돈에 두엄을 내는 사람들도 두엄은 이제 농사 지을 때 그 재료, 뭐 똥, 뭐 이런 것들, 그쵸? 천연 비료 만드는 걸 두엄이라고 그러죠. 두엄을 내는 사람들도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되었다. 제기, 이 무슨 질 알고? 이때 제기는 여러분 제기차기는 제기가 아니죠? 이건 제기라! 뭐 이런 거, 그죠? 영어로 하면 쉿! 일본어로 하면 칙쇼! 중국어는 뭐지? 중국어는? 뭔지 모르겠네. 네. 자, 짐이 무거울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의 점점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집이 가까운 송노인의 경우는 은근히 희망을 걸어보던 가게를 내긴커녕 지나가는 차들은 내뿜는 매연과 소음과 먼지 때문에 도리어 역정만 늘어날 판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여 구멍가게라도 될까 싶어 일부러 길 쪽으로 내보았던 마루방도 이내 문을 닫아 걸었다. 길 쪽 창유리가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먼지로 인해 마치 메가리간에 그것처럼 뿌옇게 되어 버렸다. 망했다. 망했어. 자, 니은 또 볼까요? 입실의 2번. 송노인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실망. 그치? 가게를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가게도 못해요. 중략 부분. 자, 그러면 소설에서 이렇게 중략이 나오니까 잠깐 끊고 위는 내용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송노인은 땅을 원래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상태였는데, 동장이 말한 것처럼 앞에 길이 나면서 가게를 할 수 있다는 동장이 말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망했다, 망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불만이 많이 쌓였어요. 중략 부분.
마을의 농토는 공장, 부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나 하는 마을 젊은이들과 송노인은 갈등하게 된다. 자, 갈등 관계 또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략법원 위에서의 갈등 관계는 토지를 자기 땅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과 기대와 어긋나 버리는 그 고속도로, 그쵸? 이거에 대한 갈등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네요. 비꼬지 마이소. 이번에는 매기 입의 친구에 역시 마을 환지위원회 한 사람인 상출이란 청년이 불쑥 나섰다. 영관님이 젊었을 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툭하면 젊었을 때는 하고 나서는 기요.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 다 하는 말이죠. 야,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쵸? 나도 많이 써요, 이런 거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 쓰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뭐 보통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술 먹고 노는 일이지 뭐. 네, 여러분들도 뭐 하게 됩니다. 그치, 도교나? 농민조합에 들어가서 경찰서 때리부순 일에 가담했다는 것밖에 더 있어. 청년회장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머리가 영리하고 옛날 일도 제법 알고 있는 편이다. 안다는 놈이 그러니 송룡감은 더 부하가 치밀었다. 그래, 농민조합에 가담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농민조합은 빨갱이 단체 아니요? 상추리는 숫제 위협 비슷하게 나왔다. 송년은 드디어 부하통이 터지고 말았다. 뭐 빨갱이 단체, 이놈들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그래, 왜놈이 경찰에 우리 경찰이더냐? 일제 때 고자질이나 하고 헌병합제면에 대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괴롭히고 쏴 죽이고 하던 놈들이 요새 와서는 자기는 반공투쟁을 했을 뿐이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닌다 카디. 이런 게 그 친일파들이죠. 해방되고 도망갔던 친일파가 돌아와서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미군에 붙어가지고, 그치? 이 나쁜 놈들. 바로 너그가 생사람 잡을 소리를 하는구나. 어제 그 소리 한번 더 해봐라. 자, 3번. 송노인은 과거에 그가 한 일을 왜곡하는 젊은이에 대해 노여움을 드러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송노인은 뼈만 남은 팔을 걷어 올렸다. 금방 칼이나 창 구실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팔이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서술자에게 된 부분이죠. 그쵸? 영감님 참으이소. 장난으로 한 소리 아닌겨. 송노인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매기 입이 언론 사이에 들었다.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나 이놈아 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는 해라. 송교는 늙은 빨갱이라고. 자, 4번. 송노인은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빨갱이 이놈아! 경찰서 가서 빨갱이라고 고소해 고발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부분. 22번이 아닌 건 답 4번. 송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려다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송노인의 그러한 감정은 비단 상출이에게만이 아니라 아무런 주견도 패기도 없으면서 그래도 마을의 무슨 대표인 체하고 우쭐거리는 젊은 치 전체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 부분에서는 뭡니까? 마을의 대표랍시고 젊은 애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심사가 안 좋아요.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세대교체 탓인지도 모르되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어느 말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다 뒤로 물러앉고 그런 젊은 치들이 마을 일을 도맡듯 해서 옳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용춤을 추고 있는 판국이라고 송노인은 생각했다. 확실하게 나왔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네, 뭐 군데군데 있었는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송노인은 생각했다. 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환지 문제 기타로 인해 송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노인네들은 그저 세상에 그런 걸 뭐 할 뿐 드러내놓고 말을 잘 안 했다. 요컨대 아직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멍청한 얼굴들에 나타나게 마련인 씁쓸한 웃음들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만한 일이었다. 철딱선이 없는 놈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해방이 되고 뭔가 이상하게 좀 변해가는 듯한 것을 송노인이 좀 이렇게 체감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다. 자, 이건 액자식 구성이죠? 네, 액자식 구성 아닙니다. 이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 다양한 인물들이 아니라 송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회상이 아니라 지금 송노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그쵸? 송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4.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 역시 마찬가지, 방금 얘기했던 거, 송노인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 이야기 밖의 소설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 사건적이 맞죠? 이야기 밖의 소설자는 3인칭이고요. 특정 인물은 송노인. 22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2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은 70년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중간자가 개입되어 있다. 또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농민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무기력한 태도로 방관하거나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되는 등 파편화된 모습을 보인다. 자, 정부에서 한 일로 인해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한 농민의 모습 맞고, 송노인에게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성복 동장은 가해자 편에 서서 개발에 동조하는 중간자. 그렇죠? 먼 굴다리 쪽에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누가? 그 두엄치는 사람들,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 농민들의 모습 아니죠? 두엄치러 가는데 좀 이렇게 고속도로 나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게 폭력 앞에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네, 전혀 맞지 않는 설명. 답은 3번. 쉽네, 역시 문학은. 민유 어렵니? 쉽지. 근데 잤어요? 잤구나. 자, 질문 없으면은 2427입니다. 서정조의 다시 밝은 날의 춘향의 말투, 오세영의 그리운 이 그리워, 이종희의 함의단기, 시 두 편하고 그 다음에 수필 하나가 나와 있네요. 문제 먼저 보면 가의 A, 자 24번은 가 읽어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살짝 보면은 좀 섞여 있네. A, B, C 이렇게 좀 섞여 있으니까 보고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나를 보고서 문제 풀면 됩니다. 25번은. 자, 얘도 기억력 디귿인데 지금 섞여 있죠? 디귿까지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다 읽는데 순서대로 보면 되겠다.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은 이제 문제 순서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지문을 한 번에 보고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자, 먼저 다시 밝은 날의 춘향의 말이에요. 자, 제목이 춘향의 말이니까 뭐 사랑 뭐 그겠지, 그치, 도룡님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아니네, 신령님이네. 봅시다. 시를 볼 때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다, 그쵸? 정서, 왜, 표현기법이야. 요거 세 개 잡고 들어가면 되죠. 신령님, 도노법. 도노법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소리죠. 여기는 신령님이라고 불렀고, 처음 내 마음은 내, 자,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죠.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노고질이 우는 날에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직유법이네요. 뭐가 아지랑이 같아요? 내 마음이. 노고질이 우는 날에 아지랑이. 뭔가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수천만 마리 노고질이 우는, 시끄럽겠다.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저 도놓고 밑에 몰았습니다. 어디요? 이거요? 표면적 화자, 그냥 줄여서 표화. 표면적 화자 드러났죠? 화자가 드러났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자기 마음을 수천만 마리의 노고질이 우는 날에 아지랑이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헤엄치는 시각적, 초록의 강 물결 시각적, 어우러져 나라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뭐가? 내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1년, 2년, 3년에서는 자기 마음을 노고질 운날의 아지랑이, 그 다음에 초록강 물결 어우러나는 애기 구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그치? 왜? 아직 안 나타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안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A 부분 묶인 다음에 이거 좀 섞여 있죠? 쏘리, 아까 확인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자,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왔다. 이때 당신은 누구요? 신령님.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오호라, 당신으로 오니까 내가 미치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내기 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자. 1년에서는 노고질이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다. 그 다음에 나르는 애기구름 같다. 그쵸? 상승이죠? 하늘에 있는 거잖아. 아지랑이는 여기 피어오르고 애기구름은 하늘에 있고, 그치? 그런데 당신과 그의 모습으로 당신이 내게 왔을 때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고,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가 되었고, 쏟아져 내리는 소내기 비가 되었고, 그쵸? 하강적 이미지가 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 심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심리가 다릅니다. 심정이. 왜? 그 이유는 왜? 당신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자,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적은 여우를 마시듯이. 자, 화류법이네요. 한류 들어갔죠? 바닷물이 적은 여우를 마시듯이 당신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훤한 내 마음에, 자, 이때 훤한 마음 허전하겠네요. 그죠? 그 훤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나타날 때는 뭔가 마음의 소용돌이 치고 격정적이었는데 다시 데려갔을 때에는 뭔가 허해요. 그래서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긴 밤을 두셨습니다. 여기 시작 허용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긴 밤은 뭘까? 외로움이죠, 뭐. 뻔하네. 외로움 또는 그리움의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시상전개 방식이 잡힌다. 그쵸? 시상전개 방식은 뭐예요? 정서변화네. 처음에는 고요하고 좀 잔잔해요. 수천만 마리의 노고질이 우는 날에 아지랑이 같았다가, 그치? 초록강물 위에 애기구름 같았다가 그거 나타나니까 막 생숭생숭 막 했다가 그를 또 딱 데려가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서변화죠.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 번 내 위에 박는 날 이제 산골에 피어나는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네요. 자, 그럼 2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의 노고질이 우는 날에 아지랑이 같이 평화롭던 화자의 내면은 여기까지 맞고, B에서 미친 회오리 바람처럼 격동적 변화 맞죠? 아까 정서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B의 그의 모습으로 다가온 당신이 C에서 바닷물이 적은 여우를 마시듯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은 화자의 만남과 이별이 숙명과 같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우선 보류해 봅시다. 숙명인지 아닌지는 화면 넘기기 귀찮아가지고 우선 보류. C의 훤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다는 것은 이별로 인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시각적 이미지 맞죠? 마음의 험리, 그가 떠나서. D에 또 한 번 내 위에 박는 날은 기다림의 끝에 희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란 화자의 기대. 맞아.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A의 애기구름같이 연약했던 화자의 사랑이 화려한 결실을 맺었음을 틀렸네. 뭐가 결실을 맺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쵸? 5번이 확실히 틀렸다. 그럼 2번 확인을 안 해도 되겠죠. 답은 5번. 수연씨 이해돼요? 문제 푸는,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풀면 돼. 단, 편견 가지면 안 돼. 이 작품을 해석하거나 할 때 또는 보기를 읽을 때 이건 이런 건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나와 있는 정보하고 얘하고 연결시켜서 말 됐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선입견이나 편견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자, 25번 문제. 자, 요런 문제는 먼저 봐도 좋아요. 박스를 먼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나 보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자, 오세영의 그리우니 그리워. 자, 그럼 여기에 주된 정서는 뭡니까? 그리움이네. 벌써 정서가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는가 봅시다.
그리우니 그리워 마음 둘 곳 없는 봄날. 여기 마음이 둘 곳 없대요. 그것도 봄날이야. 홀로 어디론가 떠나버리자. 뭐뭐 하자. 청유형이죠? 그러니까 왜 떠나? 마음 둘 게 없으니까. 그치? 자, 그 사람, 이 사람 정서는 외로움, 그리움. 사람들은 행성지에 확실한 티켓을 들고 부지런히 역구는 역입구, 역구를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시각적 이미지. 이별과 만남의 격정으로 눈물 짓는데, 그쵸? 왜 이별과 만남의 격정 눈물 짓니까?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기차역. 기차역에서 뭐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있겠지. 방금 도착한 저 열차는 먼 남쪽 푸른 바닷가에서 온 완행. 완행은 천천히 오는 기차를 완행열차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없어졌을걸? 지금도 없고 다 KTX로 바뀌었죠? 어제 뉴스 보니까 KTX 서울행 3시간? 3시간 5분? 3시간 반? 갇혀있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아저씨 빡쳐가지고 유리창 깨트리고 미친 거죠? 손님이 미친 게 아니라 KTX 측이 미친 겁니다.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실어온 동백꽃잎들을, 자, 푸른 바닷가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실어온 동백꽃잎들을 축제처럼 역두에 뿌리고 떠난다. 이거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거지. 그치? 즉, 푸른 바닷가에서 이 완행열차가 왔는데 동백꽃잎들을 묻혀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동백꽃잎이 기차에 묻어있을 수도 있고. 나도, 역시 표면적 화자가 있네요. 나도 과거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저 열차를 타면, 자, 가정 들어갔죠? 과거로 가는 차표를 끊고 저 열차를 타면 어제의 어제를 달려서 잃어버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오냐, 그리우니 그리워. 이거네,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처음에 그리우니 그리워 마음 들 거 없어서 어디든가 떠나보고 싶으면 잡혔네. 왜 이런 정사가 생겼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나 봐. 그쵸? 그리우니 그리워 문득 타보는 완행열차. 그 차창에 어리는 봄날의 우수. 우수는 뭔가 좀 이렇게 센티멘털, 그치?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합니까? 좀 센체지않아. 가을은 남자의 계절, 봄은 여자의 계절? 아닌가? 수현이는 언제가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봄? 민유는? 가을? 먹을 거 많아서? 그쵸? 먹을 게 많으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우수에 빠지는 이유는 뭐야? 그리워서. 그치? 질문? 없습니까? 동현이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헤어지고 이제 술 먹고 밤에 전화한다? 톡을 보내든가, SNS를 보내든가,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25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에서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어디? 기차역. 호련이 떠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왜 떠나고 싶어요? 갑자기 그리워져서. 기차역의 풍경을 보며 화자가 느낀 그리움의 정서는 계절적 배경과 어우러져 더욱 심화된다. 자연물을 통해 계절의 순환을 환경 화자는 과거로의 회귀를 소망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한다. 그래서 봄날의 우수 이렇게 표현했죠. 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는 역구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기차역의 이중적 의미 맞고, 기차역에서 격정으로 눈물 짓는 사람들과 축제처럼 역두에 뿌려지는 동백꽃잎이 어우러져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 푸른 바닷가에서는 완행을 타기 위해 차표를 끊고 싶어하는 것은 계절의 순환을 깨닫기 위한 화자의 의지? 그래요? 계절의 순환을 깨닫기 위한 의지가 차표 끊고 싶어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차표를 끊고 싶어 했어? 이 사람은? 왜 그래요? 그리워서 홀로 떠나고 싶어서 차표 끊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 갔냐? 계절의 순환을 깨달으려고 차표를 끊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답은 3번. 큰일 났네. 또 빗소리에 또 노래가 들린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큰일 났네. 자, 다음에는 이종휘의 함의 당기. 기라고 하는 거는
한문학의 한 종류고 수필입니다. 한문학의 한 종류 기.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고전 수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문학을 보면요. 무슨 설이 있고 무슨 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설은 둘 다 경험담을 가지고 있는데 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고픈 마음이 좀 강하고 기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교훈을 전달해주고 싶으면 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설은 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는 듯한 느낌? 뭐 선배가 뭐 이렇게 제시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해 준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함해당기. 예전 영남을 유람할 때 부산이네요. 부산시 해운대구 동래구죠. 동래구. 부산 동래구. 해운대와 모룬대를 올라간 적이 있다. 모룬대는 땅이 바다 한가운데로 움푹 들어가서 대가 된 곳이다. 길이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결국 몇 길도 떨어져 있지 않다. 파도 소리가 해안을 치니 그 때문에 말이 피하여 뒷걸음 친다. 여기 묘사 들어가고 있고 몇백 걸음 가면 땅이 비로소 끝이 나고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 조금 있으니 바다로 들어가고 남은 햇살이 사방에서 부서진 금처럼 쏘아댄다. 역시 묘사. 만경창파 넓은 바다에 사나운 바람이 일어 요란한 소리를 낸다. 뭐 파도치나 보다. 그쵸? 자, 이 부분 묶였으니까 문맥음이 주변 상황으로 인한 내면의 동요가 아니라 그냥 주변 풍경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큰 파도가 허공에 뒤집어져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천둥이 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결이 동탕 쳤다. 내동댕이 친다는 말 쓰죠? 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원래 동해바다가 좀 이렇게 파도를 많이 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안 좋은 사고들은 일어나요. 갑자기 좀 마음이 울적해서 이 사람처럼 그냥 차표 한 장 끊고 뭐 속초나 뭐 이런 데 갔다가 밤에 파도 치는 거 보면서 어둡거든 잘 소주 한 잔 까다가 파도 소리 촤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뭐 이렇게 바닷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홀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망사고도 많이는 아니고 가끔 생기기도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냥 바다가 자기를 부른대. 오라고. 이게 되니 수연아? 바다가 쫙 치면 와 그렇게 들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닷가에 갈 때는 항상 친구들과 같이 자, 다시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디 갔더라? 내 마음이 상쾌해져서 근심이 싹 사라졌다. 이 사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지, 그치? 파도가 팍 치는 걸 보고 돌아와 대포진의 객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 취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 성찰 아니죠? 이게 그냥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 달이 떠올랐다. 바다의 빛은 거울처럼 맑았다. 나지막이 대마도가 바라다 보이는데 마치 잘 차려놓은 잔치상 같았다. 다 장관이었다. 그쵸? 해운대 가면은 대마도 보이지? 대마도 보여요. 해운대 가면은 날 맑은 날. 그리고 거기 망원경이 있으니까 섬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곤 한다. 눈은 내 방 안에 있지만 오랫도록 사방의 벽을 보고 있노라면 벽에서 파도 문양이 생겨나 마치 바다를 그려놓은 휘장을 붙여놓은 듯하다. 이 사람 바다 좋아하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도 이렇게 벽을 보면서 파도 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내 자신이 좁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이 때문에 일어나 책을 마주하며 유창하고 쾌활하게 읽힌다. 마치 내 가슴을 바닷물로 적시는 듯하다. 그러니 예전 모른 데가 어찌 바로 내 집이 되지 않겠는가? 서리법 들어갔네요. 이제 내가 사는 달팽이 집이 바로 바다가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예, 또 서리법 들어갔죠? 여기 달팽이 집은 뭐냐면은 이제 와실이라는 말을 써요. 고전 그 문학을 보면은 이게 좁은 방을 의미할 때 달팽이 와자를 써서 와실 그대로 이제 달팽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제 내가 사는 달팽이 집이 바로 바다가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집 안에 와서 벽을 보면서 바다를 상상하니까 그쵸? 여기가 뭐 바다와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3번 사고를 전환하여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오게 돼. 이게 되겠다 그치?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도 여기 뭐 바다와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집을 바닷물로 적신다는 함해라 이름한 것은 엉터리가 아니다. 아하, 그래서 함해당기라고 하는 게 자기 집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또 생각해보았다. 저 동네의 바다는 내 시야에서는 거리가 매우 멀기는 하지만 천리를 넘지 않는다. 금산의 미라도가 그 서쪽을 막고 있고 대마도가 그 동쪽을 가리고 있다. 자, 확인 또 해봅시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 편협 아닙니다. 다시 질문. 내 집의 책을 어디냐? 남쪽 바다에는 섬들이 안개와 구름에 쌓여 아스라이 보인다. 이는 바다 중에서 작은 것이다. 내 집의 책을 통해서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까지 미루어 나갈 수 있고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쵸? 천지와 사방 안팎의 공간이나 아주 먼 고대 시간까지 에워싸 차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취연이 세상 밖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구주조차 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책이라는 것의 크기를 어찌 더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사람 재밌네. 갑자기 책 얘기한다. 그치? 확 바뀌는데? 어디서 바꿔요? 여기서부터. 또 생각해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시야를 넓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책이라는 것의 크기를 어찌 더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 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날아오는 큰 붕새나 몸집이 자그마한 메추라기나 소유를 즐기는 것은 한 가지다. 붕새, 전설의 새예요. 날갯짓 한 번에 뭐 3만리를 날아간다는 그런 전설 속의 새고요. 큰 붕새나 몸집이 자그마한 메추라기나 소요는 뭐 흥얼거리면서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 확인.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아니죠? 인생 역경 극복 방법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덕을 확립하는 일이요. 다음은 저술, 글 쓰는 것. 저술을 이룬 일이다. 내가 물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내 공량을 키워나가 끝없는 바다에 이를 수 있다면 또 어떠한 것이 이에 비견할 것이겠는가? 질문. 없습니까? 이 사람 바다 한번 구경하고 나서 집에 와서 바다를 생각하니까 내 집은 좁지만 바로 여기가 바다다. 이런 생각이죠. 그쵸?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그쵸? 책을 통해서 세상을 확장하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크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26번 문제 나왔죠? 기억력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어디지? 24번 했고, 25번 했고, 26번 할 차례죠? 기억이 어디 있지? 맨 위에요? 어디요? 미안. 김밥. 네. 이걸 안 하고 넘어갔네. 자, 이때 김밥은 또 뭡니까? 그리움의 밤. 님이 없는 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 있죠? 봄날. 왠지 그리워져. 그쵸? 그리워지는 봄날. 그럼 디귿은요? 디귿은 어디 갔지? 과거. 이때 과거는, 책에서 보는 과거가 되겠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26번 1번 기억력 디귿은 모두 자연과 교감하는 소통의 시간. 너는 디귿은 책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아니고. 2번 기억력 디귿은 모두 대상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기원의 시간. 글쎄 넘기기 귀찮으니까 보류. 3번 기억과 니에는 대상이 결핍된 시간을, 디귿은 인식이 확정된 시간. 자, 디귿 책을 통해서 과거로 갑니다. 인식 확정 맞고요. 니은은 뭡니까? 니은 그리워서 다 봄날에, 그치? 결핍된 시간 맞고, 님이 없는 시간, 결핍 맞죠? 답은 그러면은, 요게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질문.
없으니까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문학을 하는 날. 문학이 좋죠. 38에서 41번. 어이? 한번 쭉 하고 빨리 가지 뭐. 그게 낫죠? 한 번에 쭉 하고 아닌가? 수현이는 어머니 오셔야 되나? 그럼 잠깐 쉬어갑니다. 네. 38, 41번 고전시가가 있네요. 정철의 송미인고 아주 잘 쓴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3위인곡이 있고 3위인곡의 후속편 송미인곡이죠. 그쵸? 전체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표면적 주제는 그렇게 되지만 이면적 주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모습이죠. 유배 와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여인의 목소리로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단명의 산호친곡의 연시조가 있네요.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다. 네. 이단명 처음 보는 이름인데. 자, 문제 먼저 봅시다. 38문제가 어딨나? A, B에 대한 설명, B까지 보고 바로 풀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A, B의 공통점, 포인트 문제에 나와 있고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죠? 그래서 아니네, 간 안에. 자, 그러면 정철의 송미인곡부터 보도록 해봅시다. 똑같아요. 고전시가도 정서, 왜, 표현기법 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 좀 중세국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이게 눈으로 보면은 잘 모르거든.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은 내가 발음한 게 귀에 들리니까 의미가 잡혀요.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제 가는 절 각시 본드 뜻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달라. 뜻은 뭡니까? 저 가는 저 각시 본드 또 한데 이런 얘기지.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 하늘 위 백옥경. 이때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에요.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여기까지가 갑녀가 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저녁 때 을려가,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이 을려예요. 을려가 이러고 가고 있는 거를 갑이 딱 보고 야, 너 그 백옥경 있는 여기 웬일이야, 왜? 여기는 어떻게 왔어? 너 어디가? 라고 묻는 장면. 자, 이때부터는 썰을 풀죠. 아, 너로구나. 내 사설, 내 말 좀 들어봐라. 매칭이 많잖아.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한즉, 괴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님이 사랑한즉 하지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아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님을 믿고 님도 나를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교태를 부렸다는 얘기예요. 반기시는 낯빛,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이 지은 죄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리법 있죠? 서러워 풀어보니 조물주의 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입니까? 저녁 때 가는데 갑녀가 을려를 보고 만나. 너 여기 웬일이야? 너 백옥경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을려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풀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없니? 자, 중략 부분 들어갔고 자, 모천 찬자리에 반쪽만 들어가니 모천 초가지 찬자 처음은 처마란 뜻인데요. 초가집 처마 찬자리 밤중이 돌아오니 밤벽청등 벽의 중간 밝은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그쵸? 아무도 없는데 혼자 불 켜져 있단 말이야.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잠깐 사이 역진하여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꿈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들이 보고 싶어하는 님이 나왔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살해고자 했는데, 자, 이때 살해다란 말, 임금님께 아래요. 이거보다 더 높은 말이 살해다예요.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살해고자 했는데 눈물이 발언하는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이해됐어요? 네, 꿈에서 님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녁 잠 든 거야. 푹잠 들었는데 님이 나도 너무 반가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오전된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영탄 허사로다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듯하게 비춰리라. 굉장히 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골인에 대해서 뭐 한다? 반듯하게 비추고 싶다.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담녀가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그래서 내신형 문제가 나오면 이 나골하고 구준비하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나골은 약간 그 소심한 소극적인 태도, 구준비는 적극적. 왜 구준비가 적극적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치?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정철의 송민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에 나와, 그치? 간절하면 꿈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죠. 동현이는 요즘에 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니? 없어? 민유는? 수현이는? 없어요? 난 어제 꿈 꿨는데, 와. 요즘 고3 애들 제발 좀 논술 좀 붙어라. 저 누군가 합격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간절해. 근데 꿈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올해 농사는 좀 망한 것 같아. 이 친구들이 열심히 좀 안 했어. 아직까지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논술 다 끝나요. 인하대 마지막, 아주대 인하대 마지막이 있는데 그래도 별로 열심히 안 해. 그 다음에 이단명의 산호친곡 생각한다 놓친 노래. 이때 놓치는 늙은 부모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연시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봄은 오고 또 오고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대꾸법. 나도 이봄 오고 잎을 푸른 것 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무께 배우리요. 그렇죠? 늙으신 어머님에 대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시적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뻔한 거 아닙니까? 조선 가사들은 시조에서 고향 가고 싶다 할 때는 다 유별한 거지 뭐. 귀향 가거나. 자, 친녀는 75여, 영묘는 수천리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친녀, 아마 부모님의 나이를 나타낼 겁니다. 어머니 연세. 자, 친녀는 75여, 영로, 고갯길은 수천리. 자, 여기 또 역시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 뭐야?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중, 한밤중에 눈물겨워 서럽다. 가고 싶다는 얘기야. 부모님 늙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내가 언제 돌아갈 줄은 몰라.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은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동현이는 앞으로 생길 거예요. 군대 가면. 예. 군대 가서 훈련소 첫날 편지 쓰러 가거든? 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군대 가면 이제 그거 해. 이제 사복 입고 하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치? 그리고 첫날 막 가서 줄 서고 이제 보급품 받고 이제 훈련소 그 번호 받고 들어가면은 이제 밖에서 갖고 온 물건들 다 박스에 담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 쓰라 그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면 집에 있는 엄마 다 울어. 슬프니까. 왜 그런 짓거리 하는지 몰라. 동현이 할 거야. 네, 한 2년 안짝으로. 그치? 아닌가? 길어야 3년? 네. 노래가 또 생각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요즘은 뭐 열차는 안 타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누가 전하리. 옛날에는 기러기 발에다가 이렇게 편지 묶어가지고 보냈죠. 비둘기나 기러기한테. 기러기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비둘기인데
기러기가 아니 편지를 누구한테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 것이냐.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매일 놓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눈에만 부모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겠네. 1번. A와 달리 B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직유법 있나요? 직유법 있었음? 없는데? 그쵸? 2번. B와 달리 A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B 대구법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B 대구법 있는데? 다음에 3번. A와 B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 강조하고 있다. 자, B에 서리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배우리뇨. 서리법 있고. 자, 그러면 뭐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 것이냐. 서리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A 부분에 서리법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무하랴. 서리법 있네. 그래서 공통점 답은 3번. 둘 다 서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항상 나온다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 강조한다. 이거는 100% 맞는 말이야. 문학작품에서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동산을 올라보니 고국도 멀고 태행이 어디매요 구름이 머무는구나. 갈수록 애일촌심이 여림심련하여라. 애일촌심 여림심련.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깊은 연못가 있는 듯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만큼 안타깝다는 말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했고 한자로 표현했고 내 죄를 9건이 유찬이 박벌이다. 죄가 커서 이제 귀향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향 보내는 게 오히려 가볍다 이런 얘기고요. 지쳐 성은을 어찌하여 갚사올까? 그러니까 지극한 성은을 어떻게 내가 갚겠느냐? 서리법 들어갔고 노친도 풀처 해시고 하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어머님도 풀어서 헤아리시고 너무 그리워하지 마옵소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죠. 그쵸? 한마디로 뭐야? 원망하지 말라고. 임금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유배 온 것도 내 죄에 비하면 가볍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1월이 가까우사 하토 밑에 땅에 비추니. 해와 달이 가까워 밑에 땅을 비추니. 아무렇다 우리 모자 지정 살피실 때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해와 달이 가까워 하토 밑에 땅을 비추니 아무렴 우리 모자의 정을 살피실 때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분명 해와 달 분명 천지신명이 우리 모자를 살필 거다 라고 서리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질문 없남? 39번.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쟁으로 인한 낙향이나 유배는 많은 문학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에 드러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는 춤과 효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작가의 처지에서 기인한다. 그리움의 이별의 슬픔, 임금에 대한 연모와 감사,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표출되며 이 과정에서 우의적 형상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원망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울분, 자신을 잊은 임금에 대한 서운함,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한 자책 등으로 드러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님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함으로써 군신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하여 드러내고 있고, 맞죠? 숙미인곡. 나는 노모와의 거리감을 영론을 수천리로 나타내어 작가가 유보의지에서 느끼는 가족과 이별을 슬픔 드러낸다. 맞고, 가는 내 몸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 탓하는 모습을, 이게 어디서 써요? 요 부분. 내 몸에 지은 죄 상같이 쌓여쓰는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유찬이 박벌이라며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 그렇죠? 어디 갔더라?
유찬이 박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너무 커서 기형분이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서로와 풀쳐있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이런 문제들은 머리에다가 정보를 담지 말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서로 풀쳐내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서로 풀어내니 조물주의 탓이다. 조물의 탓이라 되어 있죠. 임금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치? 얘가 틀렸잖아.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닌데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얘가 틀렸다. 뭐 뒷거는 볼 필요도 없죠. 자, 40번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에 보문 오고 또 오는 것에서 2수에 돌아갈 기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 에이, 그럼 번화만 틀렸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야. 그치?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근데 화자의 확신대로나? 1번 틀렸고. 자, A와 B의 공통점. 이거를 아까 자꾸 풀었어야 되는 건데, 순서를 망각했네요. A는 개성. 이거는 내가 잠을 자는데 방해. 그쵸? 꿈속에서 님을 만나야 되는데, 방해한 것이고, B는, 부모님한테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기러기가 안 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것.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소재. B는 맞고요. A 다시 한번 확인. 개성 아니죠? 화자의 감정이 아니고요. 화자가 추구한 이상향 아니고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 아니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해준다. 답은 5번. 개성 때문에 개성은 현실로 그쵸? 자다가 현실로 깨어나는 것이고 기러기는 부모님한테 소식을 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자연물입니다. 42에서 45번. 아따 길다. 작잠 이상의 강릉추월전. 자, 문제 먼저 보면 42번 윗글에 대한 설명, 43번 구조되어 있네요. 해주, 운남도, 해주, 백학상, 운남도 되어 있고 45번 이렇게 사자성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박스 문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봅시다. 해서는 바로 길을 떠나 먼저 해주로 돌아가면서 여러 읍의 일을 차례차례 남모르게 염탐하였다. 한 주점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말하였다. 해주는 운남도 도적 때문에 복물이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복물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걸 복물이라고 그러죠. 그놈들을 어찌하여 잡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참혹한 일도 있도다. 모년모일에 강릉의 이감사가 벼슬사리를 옮겨갈 적에 그놈들에게 재물을 탈취당하고 나는 간신히 살아왔노라. 그러니 그놈들을 잡으면 만백성에게 적선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에 급제한 사람이 운남도 도적의 아들이라 하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도적놈의 자식이 급제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자, 어떤 사람들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적놈의 자식이 급제를 했대요. 어사가 들으니 자신이란 말인지다. 어이구, 이 사람이 도적놈의 자식이구나. 이에 생각하기를 운남도 도적이란 말은 내가 아직 듣지 못한 바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도다. 또 강릉 이감사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하였는데 저 아전의 말을 들으니 분명한 사실이도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옥퉁소는 진정 이감사의 퉁소요. 그때 탈취한 것이로구나 하고 그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자, 이 부분을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도둑놈의 자식이야? 이러이러한 상황 보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 하고 물어봐요. 그때 이감사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 아전이 말하였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모시고 있던 하인들 가운데서도 살아온 사람이 몇 아니 됩니다. 어사가 듣기를 마치고 마음속에 감춰두고는 운남도 도적을 탐문하여 알아내고자 배를 타고 몰래 들어갔다. 마침 자 봐요. 고전소설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급변하거든.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 체크를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인물하고 밑에 있는 인물하고 동일 인물로 착각할 수가 있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간이 달라지거나 장소가 달라지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알겠죠? 현대소설은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휙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배를 타고 운남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운남도 도적을 탐문하여 알아내고자 배를 타고 몰래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쵸? 바뀐 거야. 마침 어떤 집 마당에 큰 횃불을 놓고 여럿이 모여 앉아 분주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사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자세히 들으니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자랑하면서 점고하고 있었다. 점고. 점오, 점고 비슷합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물건이 몇 개, 사람이 몇 명. 한 사람이 말했다. 자네 아들이 이번에 급제하였다는 소문이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어찌 도문하지 아니하는고 도착하지 집으로 오지 않느냐. 그 도적이 대답하였다. 이제 자네는 모르겠는가? 세상에 남의 자식이란 것은 다 거짓 것이라네. 어떤 일 때문에 백학산 동굴을 지나갈 때 서역국 집 앞에 어떤 아이가 놀고 있었다네. 염탐하여 알아보니 역국의 수양자를 하더군. 살펴보니 거동이 비범하기에 데려다가 내 자처럼 길렀으니 저희들 어째 아비가 다른 줄 알리요. 자, 여기서 지금 뽀록 나고 있네. 그쵸? 아이를 몰래 납치라고 해야 되나? 와서 키웠죠. 그러나 무슨 마음으로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는가? 아마도 남의 자식은 거짓 것일타니 오지 않은데 어쩌겠는가?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아들 급제했지?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오지? 하니까 야, 그건 뭐 남의 아들은 거짓이야. 내가 사실은 걔는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 도적이 여천추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그러하거니와 만일 오지 아니하면 자네 딸은 어이할꼬? 이에 여천추가 말하였다. 자네는 그러면 하지 마소. 과거에 급제하여 육아하다 보면 자연이 더딘 것이라. 육아 놀러 댕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제했으니까 여기저기 파티도 하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아내를 두고 어찌 오지 않겠는가? 만일 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딸은 다른 가문에 다시 시집가면 그만이로다. 아하, 그러면 이 여전추라는 사람은 급제한 애의 장인어른이 됐네.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네. 그쵸? 아니, 이렇게 안 오면은 딸하고 손자는, 그쵸?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오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은 다시 시집가면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분한 것은 황희로 감사의 짐을 빼앗았을 때 얻은 강릉 추월이라는 옥퉁소로다. 그것이 기이한 보배이기로 깊숙이 감추어뒀다가 사위라 여겨주었던 이제 잃고 말았도다. 그러니까 사위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죠? 딸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퉁소, 피리 같은 거, 그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어사 그 말 다 듣고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쵸? 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아니었던 거야. 도둑놈이었던 거야. 자기를 훔쳐서 키웠던 거예요. 간과 심장이 떨리면서 견디지 못할 듯 하였으나 모든 일을 어찌 급하게 처리할 수 있으리요. 여기 모든 일을 어찌 급하게 처리할 수 있으리요.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죠. 먼저 백확산을 찾아가서 갔다가 다시 백학산을 찾아가는 거지. 그치? 이동 경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급제한 다음에 운남도에 들어갔어요. 그쵸? 아전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여기서 아전의 말을 듣고 해주로 돌아가면서 여러 그 탐문하다가 아전의 말을 듣고 내가 도적의 자식이야? 확인하려고 운남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백학산을 찾아갑니다. 그치? 서역국에게 자초주정을 물어보리라 하고 즉시 그곳에서 나와 주점으로 돌아갔다. 중략부분. 어사는 백학산으로 가서 양아버지였던 서역국을 만난다. 그의 도움으로 자신의 친어머니와 만나 가족이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적들을 소탕하기로 한다. 마침내 어사는 해주 군진에서 쓰는 무기와 기치는 깃발들, 기치를 앞세우고 인근읍의 군졸과 합세하여 4,000명을 거느리고 선분 없이 길을 떠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운남도로 들어갔다. 다시 운남도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군사 이끌고 갔어요. 운남도에 들어가 첩첩이 포위하여 도적을 소탕하고는 우선 장수백과 여천추를 잡아내 꿇어앉히고 뭐야?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그런 거 없죠? 바로 요약제시가 들어갔네. 그치? 다른 도적도 차례차례 꿇어앉힌 뒤에 큰 횃불을 사방에 밝히고 형상맹호처럼 앉아 형산의 사나운 호랑이처럼 앉아
장수백을 형문하였다. 천하 대적 장수백아, 너희 저를 네가 아느냐? 또 나를 아느냐? 보아라. 수백이 머리를 들어서 보니 과연 저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들 해서나 네 부모인 줄 몰라보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이 저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사가 군사를 호령하여 주장으로 입을 찍으라 하니, 이놈 장수백아, 너는 도적질하며 훔치지 못할 것이 없이 파렴치한 짓을 하였으니 백학상 동구에 가서 무엇을 도적하였느냐? 내 죄가 많으니 자세히 아뢰어라. 수백이 그 뒤에서 말했다. 자, 여기 이제 사자성어 나오는 거죠. 일이 이미 발각되었으니 어찌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서역국도 남의 자식을 수양자로 삼았고 나도 자식이 없어 남의 자식을 수양자로 삼았으니 저와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상벌과 공운으로 말해보더라도 서역국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남의 자식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성명을 고친 것만 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길로준 은혜를 생각하시나면 이다지 발시할 수 있습니까? 도찐 개찐인데, 그치?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45번. 가장 적절한 것은 호가호위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다. 자, 호가호위는 무슨 뜻이죠? 호가호위. 호랑이가 여우가 호랑이 가면을 쓰고 위세 떤다는 얘기지, 그치? 최순실 생각하면 되죠. 호가호위. 함구무언,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해요. 말이 없어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벌백계. 그죠? 어떤 이렇게 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경계하기 위해서 큰 벌을 내릴 때 일벌백계. 그 다음에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게 아전인수죠? 답은 5번이네. 아니, 저런 저 서역국이 키우는 거나 내가 키우는 거나 다 도찐개찐인데 그게 뭐 잘못이요? 그쵸? 답은 5번. 다시 지문. 어사가 또 호령하여 바삐 거행하라 하니 그 소리 역절과 무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형추 45대를 때리고 다시 꿇어 앉혔다. 이거 형벌 막 때리는 거 아니야? 이어서 여천추를 잡아들여 주리를 틀며 물었다. 이거 자기 장인어른이네, 그치? 강릉초 옥통소를 어디에 가서 도적했느냐? 배에 실렸던 재물을 탈취하면 되었지. 무슨 원수를 맺었다고 사람까지 죽였느냐? 천지가 무심치 아니하여 강릉초와 옥통소 소리로 나도 전말을 알게 되었고 모친도 찾았으니 너의 죄를 생각하며 죽어도 아까울 것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천추가 놀랐고 또 겁이 나서 빌면서 말했다. 장인과 사위진 사정만 생각하라. 너는 나의 사위이니 나는 너의 처부모인데 어찌 인정 없이 이다지 악행을 가하느냐. 사정으로 말할진대 처부모도 부모이니 부모이기는 마찬가지요. 또 이감사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게 이렇게 주리를 틈냐. 또 옥통소를 어찌 네가 임자라느냐. 본임자는 이감사야. 둘째 임자는 나니라. 또 이감사 죽이기로 네게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니 어사가 호령하여 말하였다. 내가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감사는 바로 나의 부친이니 너는 나의 불공대천지 원순이라 하고, 그 불공대천인 것은 뭐냐면 같은 하늘은 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다. 불공대천지 원순이라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찢어주기를 하니 여천추가 그제야 이감사 아들인 줄 알고 놀라 허둥거리며 실색하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잠자코 죽기만 바랐다. 4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장된 상황을 설정한 해학성. 해학은 재미 아니죠? 웃긴 게 아닙니다. 전기적 요소. 전기라는 것은 비현실적 요소죠? 아닙니다.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 아니죠? 지금 집안이 다 발칵 집안? 개인 사정이 다 뒤집어진 건데. 초월적 인물? 없어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상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아까 우리 서술자 개입, 편집자 논평 찾았습니다. 43번 구조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주, 운남도, 해주, 백학상, 운남도. 자, 정리하면 어때요? 여기서 아전들한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듣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운남도에 갔다가 확인을 해서, 그쵸? 해주에 잠시 들렀다가 백학산에서 다시 해주로 왔다가 군사 데리고 운남도 가서 다 잡아들였죠. 적절하지 않은 것. 어산에 의해서 다른 인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맞고. 어산에 의해서 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B로 들어간다. 맞고. 어사가 B에서 느낀 감정은 E에서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렇죠?
어사가 C에서 E로 간 것은 다른 인물과의 타협점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 자기 어떤 정체를 알게 되었고요. 복수지 뭐 복수 혈전.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릉 추월전은 가족과의 이별과 만남이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주인공이 혈육과의 이별로 인해 기구한 운명에 처하지만 재회의 과정을 통해 열등한 상황에서 벗어나 원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주인공의 친부모 찾기는 개인 존재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상실했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쉼표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옥퉁소. 1번 어사가 여천추에게 옥퉁소를 받은 것에서 옥퉁소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쉼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자, 이 부분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여천추에게 옥퉁소를 받은 것에서 옥퉁소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이게 안 맞아.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치? 옥퉁소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쉼표는 맞아요. 쉼표는 맞지만 여천추에게 받았다고 해서 혈육임이 증명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앞부분에 뭐가 와야 돼요? 뭐 이감사가 애주중돼 있던 것이 뭐 이렇게 뭐 연결 이런 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각각의 문장의 내용도 이 문장도 맞고 뒤에 있는 문장도 맞지만 연결했을 때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나머지 장 확인해 봅시다. 2번 어사가 이감사는 바로 나의 부친이라고 여천추에게 밝히는 모습에서 상실했던 자아 정체성 회복. 그렇고 어사가 서육국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리라고 다짐하는 것은 자기 존재 근원 찾기 위한 노력. 맞고 어사가 친부모를 잃고 2번에 걸쳐 수양자가 되는 것은 혈육과의 이별로 인해 기구한 운명에 의해 처한 거. 맞고 어사가 전말을 알게 되고 전말은 전 앞에 말 끝에 전말을 알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전말을 알게 되고 모친을 찾은 것은 도종남의 자식이라는 열등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겠군. 그렇죠? 그 부분은 바로 여기 있죠. 열등한 상황에서 벗어나 원래 신분 회복.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음? 오늘은 여기까지.